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항해사 이용철 전문가입니다. 자, 아직도 굉장히 주식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이번 시간 안에 집중만 해주시면 정말 주식을 쉽게 공부해도 수익 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느끼게끔 제가 자세하게 핵심 위주로 쏙쏙 뽑아내서 여러분들께 수익이라는 목적지까지 안전한 항해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주식 항해사로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떠한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시장, 내일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들 잡아드리면서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 방안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야 할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쉽게 주식을 공부해도 수익 쉽게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정말 교육자료 핵심 막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예정인 만큼 그 내용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안에만 집중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등대 기법뿐만 아니라 캔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로 인해서 종목에 대한 공략까지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제가 이끌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공략주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의 시장입니다. 오늘의 시장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되는데요. 이 몇 가지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이제 관세 유예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12개국에서 15개국까지 이제 관세를 일괄적으로 통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시장 앞으로 꼬꾸라질 일만 남았습니까?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세가 적용되는 시일은 7월 9일이 아니라 8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얘기한 만큼 7월 9일 관세 적용 이후에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까지 시장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강보합권대에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포인트들 몇 가지만 잡아보면 물론 시장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가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 이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여러분들께 현금 비중을 10에서 20%에 대한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제는 이 현금 비중을 사용해야 될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당장 시장이 내일 크게 밀리고 시작한다면 내일부터라도 절반 비중부터는 충분히 공략해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금 비중이 10에서 20%라면 내일 시장이 크게 밀렸을 때에는 절반 비중, 예를 들어서 5에서 10%에 달하는 현금 비중은 내일 당장 분할로서 공략해봐도 될 정도로 이제는 시장에서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하나하나 소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죠. 자, 일단 가장 시나리오가 높은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높은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시장 중요 지지라인대를 지지받는 선에서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내일 상호관세 유예가 끝이 나고 나서는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출렁이었을 때 어디까지 눌릴 가능성이 높냐? 저는 이 중심 라인대, 물론 2933 이 라인대가 피보나치 조정대의 0.236, 그러니까 23.6% 조정하는 라인대입니다. 근데 이 라인대까지는 안 갈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흐름들이 보시면 앞서서 시장이 크게 눌렸어야 추가적인 2933까지가 눌릴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상승폭이 둔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933, 23.6%까지는 눌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중심선을 소폭 훼손을 시키겠지만 결국에는 중심선 안에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올라갈 때입니다. 이렇게 내일 생각보다 관세에 대한 그 리스크가 크지 않네라고 시장이 판단했을 때에는 좀 더 빠르게 전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 따라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미국과 중국, 베트남의 무역 협정이 서명이 됐지만 합의를 이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관세 리스크가 잔존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는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 장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현금 비중 10에서 20%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 그리고 7월 FOMC 금리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 가셔야 될 부분은 금리 동결이 아닙니다. 바로 앞으로의 금리 전망이죠. 그래서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건지 혹은 동결할 건지에 대한 가능성에 따라서 시장 강하게 상승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은 상승에 집중하기보다는 단기 변동성 장세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단기 종목 위주로의 공략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렇게 한 차례 눌렸을 때에는 현금 비중도 공략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시장의 기회의 장을 정말 기회의 장 속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회의 장에서 어떻게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냐. 제가 주식을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식을 어렵게 생각한다고 해서 수익이 꼭 잘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 걷어내고 나서 쉬운 부분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만 쏙쏙 뽑아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런 쉽게 공부한 그 개념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권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만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는 캔들 분석 시간 3주 연속해서 이어지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캔들에 대해서 기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제 2주 연속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했던 내용들은 간단하게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다 넣으실 필요가 없고 뿐만 아니라 이 망치형, 유성형 캔들 이런 캔들의 명칭까지도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캔들이 나타났을 때에 대한 의미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캔들이 나타나고 나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건지 혹은 추가 조정이 이어질 건지에 대한 흐름만 캐치해 나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가장 먼저 망치형 캔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망치형 캔들이 출현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바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세를 바닥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 바닥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왔을 때에는 추세가 전환되는 반전형 캔들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꼬리가 길면 길수록 더 신뢰도가 높고요. 이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캔들이 와에 길어지면 이걸 무슨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삿바형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흐름들 몸통이 꼬리의 2배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은 캔들이 바로 망치형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닥권에서 포착됐을 때에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도 활용해 볼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똑같은 모양인데 이 교수형 캔들은 색깔과 관계없이 상고점에서 포착이 됐을 때는 교수형 캔들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 교수형 캔들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이어오다가 상승 추세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교수형 캔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세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강력한 하락 반전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캔들의 경우에는 그 몸통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정도만 캐치해 나가시면 이 내용들 다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캔들 보면 이번엔 유성형 캔들입니다. 유성형 캔들은 이 망치형 캔들 혹은 교수형 캔들과 거의 이제 반대의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양만 딱 다른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모양을 거꾸로 반전을 시킨 모습이죠. 이 유성형 캔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교수형 캔들과 비슷합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나서 이 상승 추세의 끝자락에서 유성형 캔들이 발생이 되면 하락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력한 하락 시그널. 그러면 이 유성형 캔들의 경우에는 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캔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다음 캔들 바로 영망치형 캔들입니다. 영망치형 캔들은 우리가 유성형 캔들과 동일한 모양이죠.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유성형 캔들은 고점에서 포착이 됐을 때, 그리고 영망치형 캔들은 바닥권에서 포착이 됐을 때 이렇게 영망치형 캔들로 이름이 붙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캔들도 망치형의 거꾸로 든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명칭은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캔들이 바닥권에서 포착이 됐다 하면 상승 반전형 캔들이다라고 상승으로 이제 반전될 수 있는 캔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망치형 캔들의 경우에는 밑골이 한 이후에 이 몸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캔들입니다. 바로 상승 삿바형인데요. 상승 삿바형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영망치형과 굉장히 흐름이 비슷하죠. 다만 이 몸통이 굉장히 길어요. 이 영망치형 캔들은 꼬리가 몸통의 2배가 넘어가는데 이 삿바형의 경우에는 몸통이 꼬리의 2배가 넘어가는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 삿바형 캔들의 경우에는 삿바형은 2가지예요. 뭐냐면 삿바형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시그널을 가진 캔들로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상승이 이어지다가 상승 삿바형 캔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상승 추세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추세를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캔들로서도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패턴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락 삿바형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져 오다가 하락 삿바형이 포착이 되면 강력한 하락 시그널이겠죠.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락이 이어오다가 하락 삿바형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면 하락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캔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반전형 캔들과는 조금은 이 삿바형 캔들은 다르죠. 근데 이런 의미만 여러분께서 이해만 하고 계시면 이 캔들이 왔을 때 이게 하락 삿바형인지 뭐 영망치형인지 유성형인지 뭐 교수형인지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나타나고 나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 에너지의 방향성이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에 대한 포인트만 잡아 나가시면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 소개해드릴, 교육해드릴 바로 4가지 도지형 캔들들입니다. 이 도지형 캔들은 앞선 캔들과 달리 조금은 의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어떤 캔들이 나오면 추세가 반전되고 어떤 캔들이 나오면 추세가 강화되고 하는 캔들들이 캔들 성격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에는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지만 제가 왜 이 캔들이 나오면 추세가 반전인지 혹은 왜 이 캔들이 나오면 추세가 강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원리를 이해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동안 이런 캔들들 나왔는데 이런 캔들들이 나왔는데 이런 캔들들 나온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하지 못하셨던 분이 계시다 하시면 이번 시간 정말 집중해 보셔야겠죠. 제가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장족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족형. 자, 여러분들 장족형이라 하면 명칭부터 굉장히 생소하죠. 자, 이 다리가 길다라고 보는 건데 이런 명칭은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장족형 캔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그 원리만 이해해 보시면 돼요. 꼬리가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죠. 그러면 매수세와 매도세에 강력한 공방이 있었고 그 공방 이후에 힘겨루기가 거의 중심선에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장중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시가 부근에서 마무리를 한 캔들이 바로 장족형 캔들입니다. 자, 이렇게 도지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 도지형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매수세와 강력한 매도세가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이 캔들이 나온 다음에는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오다가 자, 상승 추세가 원래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오면 상승 압력이 더 강해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하게 겨룹니다. 매도세와 매수세가 겨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세가 더 이겨서 추가적으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더 올라가지 못하고 매도세와 매수세가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짓지 못했어요. 그만큼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족형 캔들이 발생하게 되면 추세가 반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반대로 하락의 추세가 이어오다가 자, 좀 깨끗하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쭉 이어오다가 이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가 하방의 압력이 더 강해야겠죠. 강력하게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온 만큼 하락이 더 세야 되는데 이 매수세가 매도세랑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즉슨 하락 추세가 더 강력한 게 아니라 하락 탄력이 둔화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장족형 캔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체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해를 다 하셨으니까 이 내용들 술술술술 읽히실 거고 술술술술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보시면 시가와 장족형입니다.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은 가격대에서 마감된 도지형 캔들이고요. 자, 위아래 꼬리, 캔들의 꼬리가 매우 길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캔들의 모양 그대로 설명드린 거고요. 강력한 불확실성, 왜 불확실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세와 매도세의 공방이 치열하게 발생을 했지만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불확실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불확실성이 나타난 이후에 기준 추세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를 합니다. 앞서서 왜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상승 추세의 고점이나 하락 추세의 저점에서 나타나면 추세 전환의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다음날 캔들이 거래량이 동반될 경우에는 신뢰도가 급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오다가 장족형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양봉 캔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강력한 상승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캔들이 바로 장족형 캔들입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용 설명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쉽죠. 물론 이걸 이해하고 나서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캔들들이 나타났을 때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캔들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그 방향성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 바로 장족형 캔들입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족형 캔들은 개별 캔들로서의 강력한 힘보다도 이 다음 캔들로와 결합이 됐을 때 방향성을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도지형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캔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캔들 보기 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까지 하나하나 다 가지고 왔어요. 지난 시간에는 예시를 제가 생략을 했었죠. 다만 이번 시간에는 이 장족형 캔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보기에 조금 더 생소하실 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 예시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는 캔들이죠.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자, 2023년도 자 7월, 8월, 9월에 포착된 장족형 캔들입니다. 자, 거의 좀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면 자, 요 구간이죠. 이렇게 짧게 위아래 캔들이 길고요. 이 몸통이 굉장히 짧죠. 장족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족형 캔들, 자,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어요. 하락 추세가 이어오다가 장족형 캔들이 발생하면 추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60일선, 초록색 선이 60일선에서 60일선을 동시에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시그널로 인식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캔들 한번 볼까요?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자, 이 장족형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무려 111.67%가 급등에 성공을 합니다. 자, 바로 다음날 올라갔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까지는 기억 못 하셔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욕심내지 않으셔도 돼요. 자, 장족형 캔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날 양봉이 꽤 크게 나왔죠. 자, 이 부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장족형 캔들이 나왔고요. 캔들 나온 다음에 양봉이 꽤 크게 나왔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시그널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캔들과 이동평균선만 보아도 이렇게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었고요. 매수 타점 잡은 이후에 이렇게 111%라는 상승 흐름까지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캔들하고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도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왜 제가 이 이용철 전문가가 왜 주식을 쉽게 해도 수익을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지 한 번 더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종목 해당 한미반도체의 향후 방향성 거기다가 신제품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H뱅의 업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신다면 신뢰도가 더욱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캔들과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도 훌륭한 매수 타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다음 캔들입니다. 다음 캔들은 바로 비석형입니다. 여러분들 비석형, 왜 비석형이라고 이름을 지어졌냐면요. 이 모양이 비석이랑 닮아서 비석형이라고 지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캔들이 나왔을 때 비석형이다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캔들을 확인했을 때에는 비석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에도 문법, 우리나라가 이제 문법을 통해서 영어에 대입하다 보니까 그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더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때도 이 캔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일날 단기로서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캔들 하나하나의 명칭을 암기하고 그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시스템을 이 시스템을 굴리는 동안에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딱 캔들을 보고 나서 방향성이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위로 가는 힘에 힘을 더해주는 건지 혹은 아래로 갔을 때 힘을 더해주는 건지 이 강도만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중요한 게 이 비석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시가가 여기죠. 시가에서 이 캔들은 시가가 나왔는데 시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다가 쭉 올라가요. 고가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시가까지 내려와서 종가로 마감한 캔들이 바로 비석형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 비석형 캔들이 어떤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 이렇게 위로 올라갔었는데 이 올라간 걸 다 반납을 했죠. 자, 그러면 이 캔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세가 더 셀까요? 매도세가 더 셀까요? 당연히 매도세가 더 세겠죠. 결과가 상승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걸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설명드렸던 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쭉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위쪽으로만 긴 꼬리를 가진 도지형 캔들이다라는 건 즉 캔들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강력한 매도 압력을 나타내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점에서 포착됐을 때에는 일시적인 반등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차례 저점 쭉 내려가다가 저점에서 이렇게 한번 매수세가 쑥 들어왔기 때문에 한 차례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으나 추가적인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의 캔들이 이 비석형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승 추세 고점에서 나타나게 되면 매수세가 힘을 잃고 매수 탄력을 잃고 새로 전환될 반대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시그널이 바로 비석형 캔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항선 근처에서 나타났을 때에는 신뢰도가 급증을 하겠죠. 자,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오다가 윗꼬리를 누군가가 쭉 올렸다가 이 고점에서 이만큼 던졌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 한 주체가 예를 들어서 옆집 아주머니와 옆집 아저씨가 매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밀릴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 정도로 많이 밀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매도를 하거나 혹은 개인 주포 세력 물량이 나온 거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석될 때에는 이 캔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 캔들이 중간에 발생을 하게 되면 매물을 소화하는 매물 소화 캔들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알고 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석형의 캔들 어떤 의미로 가지고 가는지 이렇게 하락에 대한 가능성, 하락에 대한 힘을 더 강하게 이어온다라는 포인트만 잡아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석형을 그대로 주가에 적용을 시켜보면 흐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비석형 캔들을
하나솔루션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았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좀 캔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윗꼬리를 2배 이상, 3배 이상 달면서 이 몸통이 굉장히 작은 우리가 비석형에 가까운 캔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석형 캔들이 나오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비석형 캔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나와도 기술적인 반응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올랐다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비석형 캔들입니다. 나왔죠? 비석형 캔들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그대로 하락하죠. 정확하게 교보제로서 작용을 한 종목이 바로 하나솔루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비석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이어지고 빠지진 않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비석형 캔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올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캔들 잠자리형 캔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형 캔들은 비석형 캔들을 그대로 위아래로 반전시켜 놓은 캔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비석형 캔들이 나왔을 때에는 하방 압력이 더 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자리형 캔들은 그대로 반대겠죠. 자, 잠자리형 캔들이 포착됩니다. 그러면 이 잠자리형 캔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시가가 여기 시작을 해요. 여기 시작을 하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캔들은 매도세가 셀까요? 매수세가 셀까요?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비석형과 그대로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세가 센 거겠죠. 자, 왜냐하면 하락을 했지만 이 하락을 모두 다 메꾸는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잠자리형 캔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 압력이 더 강한 캔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잠자리형 캔들, 왜 잠자리형 캔들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모양이 잠자리를 닮았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잠자리 좀 닮았나요? 이렇게 여기 눈 이렇게 있고요. 눈이 있고 여기 날개 이렇게 있으면 잠자리 얼추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잠자리가 많이 나와야 우리가 모기가 좀 줄어들 텐데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 잠자리형 캔들이 발생했을 때는 잠자리 생각하시면 잠자리가 우리 이제 모기를 많이 잡아먹죠. 유충 때도 모기 유충을 많이 잡아먹고 성충이 돼서도 모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으면서 우리에게 일충이죠. 캔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캔들이다라고 이제 외워놓으시면 정말 쉽게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원리만 이해하셔도 이 잠자리형 캔들이 잠자리다 아실 필요 없어요. 모기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전혀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이 캔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승 탄력을 더 강하게 가져간다. 그러면 이 캔들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오다가 잠자리형 캔들이 나왔네요. 그러면 추세를 상승 추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캔들이 잠자리형 캔들입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오다가 이 잠자리형 캔들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잠자리형 캔들이 나온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상승세에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캔들이 바로 잠자리형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는 다 끝났어요. 바로 쭉쭉쭉쭉 읽어보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어떤 모양인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래쪽으로만 긴 꼬리를 가지는 도지형 캔들이죠. 모양 보시면 그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하락 추세의 저점에서 나타나면 매도세가 힘을 잃고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상승 추세에서 나타날 경우 일시적인 조정을 받은 이후에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졌어요. 깨끗하게 만들어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깔끔하게 장대 양봉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누군가가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물론 다시 한번 메꿨기 때문에 상승으로의 강도는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한 차례 누가 이렇게 깨름직하죠.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한번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캔들이 바로 잠자리형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반전 신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캔들이 바로 잠자리형 캔들이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지지선 근처에서
반복해서 지지를 받아주다가 잠자리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 잠자리 이 중요 지지라인대 안에서 누군가가 강력한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끌어올렸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잠자리형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 시그널로 해석하셔도 좋을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자리는요, 이충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잠자리형 캔들을 바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의 잠자리형과 맞닿은 비슷한 캔들이죠. 잠자리형 캔들 밑꼬리를 달고 몸통이 굉장히 얇은 캔들이 잠자리형 캔들이죠. 밑꼬리 굉장히 길고 몸통이 굉장히 얇습니다. 자, 이런 잠자리형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 추세가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하락 추세에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 캔들 부근에서 중요 지지라인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로 결과를 볼까요? 자, 잠자리형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이틀 정도는 쉬어준다 하더라도 바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상승 흐름을 동반했습니다. 무려 이 4거래일 만에 53%가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렇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나서 잠자리형 캔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봤을 때에는 강력한 상승 시그널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캔들이 바로 이 잠자리형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와 3가지 캔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캔들의 신뢰도 또한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캔들, 잠자리형 캔들인지 장족형 캔들인지 이해하실 필요, 외우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캔들이 발생했을 때 올라가는 힘이 세지는지 혹은 떨어지는 압력이 더 세지는지는 그 부분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캔들입니다. 이 마지막 캔들은 일자형, 도지형 캔들인데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 일자형 캔들을 많이 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자형 캔들은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도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활용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자, 이 일자형 캔들은 시가가 종가예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꼬리를 달아도 한두 호가 정도 얇게 꼬리를 달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캔들이 바로 일자형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가 시작해서 종가, 고가, 저가, 그러니까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 폭이 굉장히 적죠. 그러면 어떤 종목일까요? 시장에서 완전하게 소외를 받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거래가 정지된 캔들이거나. 자, 그러면 이 캔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캔들로서 어떻게 해석하는 건 어려워요. 이 캔들 다음에 다음 캔들이 상승이다라고 했을 때는 상방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높고요. 혹은 이 캔들 다음에 음봉, 하락 캔들이 나왔을 때에는 하락 쪽으로 강력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은 단일 캔들로 해석하기보다는 다음 캔들을 결합해서 보시면 방향성에 대해서 더 잡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중요한 게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죠. 아까 장족형부터 해서 비석형, 잠자리형 캔들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캔들을 보고 방향성을 유추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유추한 이후에도 그렇게 큰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캔들들보다는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일자형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적은 종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자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방향성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변동성은 제한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끝이에요. 일자형 캔들 끝이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형 캔들이 어떤 캔들이냐? 시가, 종가, 고가, 저가 모두 동일한 수준의 가격에서 형성된 도지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장이 극도로 조용하거나 휴장 또는 거래가 정지되거나 거래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 주로 나타나는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일자형 캔들을 거의 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예 거래가
저조한 종목들 있죠. 우선주나 초저유동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자형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자형 캔들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본 기준으로 일자형 캔들이 보였던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굳이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실질적인 가격 움직임이나 시장 심리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기술적인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패턴이 아니다라는 건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팁 드렸죠. 다음 이 캔들, 일자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다음 캔들이 나왔을 때 이 다음 캔들이 양봉이냐 혹은 음봉이냐 그리고 얼만큼 강하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자형 캔들도 그대로 차트에다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자형 캔들, 제가 일자형 캔들은 완벽한 일본 기준으로서 완벽한 일자형 캔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래 정지된 종목 말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거의 흡사한 캔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종목은 BNK 금융지주인데 이 BNK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로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한 종목이죠. 그래서 한창 부각받기 전인 2023년도 11월 캔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거의 없어요. 보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호가 정도 혹은 두 호가 정도의 움직임이고 웬만하면 이 일자형 캔들의 거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팁 말씀드렸죠. 일자형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다음 캔들이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만큼 강하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그쪽 방향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 또한 전 거래일의 100%가 넘어가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방향성은 위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한번 결과를 지켜볼까요? 자, 보시죠. 일자형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발생하고 나서 바로 양봉이 나왔죠. 그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세. 그런데 제가 제 방송을 이제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15%밖에 못 올라갔나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일자형 캔들이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제한된 종목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일자형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는 아무리 캔들 기준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변동성 자체는 크지 않은 흐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 캔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정말 유익한 시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4가지 캔들에 대해서 저처럼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전문가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캔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캔들이 있죠. 이 많은 캔들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단일 캔들로만으로도 이렇게 매수 타점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고 혹은 매수세와 매도세에 대한 강도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시간이었죠. 물론 2개의 캔들, 3개의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강도에 대한 신뢰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에 대한 캔들만 배웠기 때문에 2개, 3개가 넘어갔을 때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하나의 캔들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배웠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제가 2개의 캔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1개 캔들 배웠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이해하는 부분에 따라서 정말 쉽게 뭐 장족형, 뭐 잠자리형 외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앞으로 2개 캔들, 3개 캔들의 명칭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캔들의 구성 원리를 이해만 하면 캔들의 용어를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한 번 더 잡아가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함께하는 방법 한 번 더 생방송 화면 확인해보고 다음 시간은 우리가 실전에 적용하는 시간 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 시간에 정말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꽤 많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압축해서 조금 더 빠르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쉽고 정확한 매매 타점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등대 기법과 캔들을 활용을 하시면 정말 정확한 정밀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등대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등대 기법은 시장 대비해서 약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강한 종목을 등대처럼 강력하게 솟아있는 종목들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캔들, 이 등대 캔들을 등대 기법을 통해서 매매해 보시면 빠른 종목의 빠른 상승으로 순환매가 가능하고요. 조정장에서도 효율적인 대응, 빠른 치고 빠지기를 통해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등대 기법, 4가지 기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날 애프터 마켓, 그리고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2시에서 오후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바이앤셀에서도 이 등대 기법에 대해서 실전 적용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내용들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출연하는 방송 빼놓지 말고 꾸준하게 시청해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등대 기법의 캔들의 원리를 적용해서 신뢰도와 상승률을 상승시키는 기법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가 돌파 패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22시 마켓 위너 시간에 10시죠. 밤 10시에 마켓 위너 시간에 최종 우승 종목으로 선정한 종목이 바로 동국제강이었어요. 이 동국제강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불금의 선물같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공개해 드리고 나서 자, 왜 공개를 드렸냐 보시면 이 저항 라인대 강력하게 저항 라인대로 작용했던 이 라인대를 돌파했죠.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저항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요. 그 이후에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망치형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망치형 캔들은 바닥에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레벨을 올렸습니다. 레벨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이 단계에서는 바닥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망치형 발생 이후에는 강력한 상승 흐름 기대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딱 하루에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 10시에 이 종목 최소 우승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다음에 오늘 단 하루 만에 11.67%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대 기법과 우리가 캔들을 결합시켰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강력한 상승이 단 하루 만에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보시면 추세 전환 돌파 패턴입니다. 추세 전환 돌파 패턴 4월 16일 날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 보시면 2025년도 2월부터 이어졌던 이 하락 추세, 고가와 고가를 잇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검정색 라인대죠. 돌파를 했고 돌파한 이후에 상승 삿바형으로 돌파를 했어요. 거기다 거래량도 전 거래일 조금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에서의 이제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영선 이하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이 삿바형이 강력한 상승 시그널을 만들어냈죠. 그 바로 다음 날 제가 4월 18일에서 6월 16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27%까지 수익권대 달성한 이후에 남은 비중은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무려 185%까지의 수익권대 달성했던 흐름.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승 흐름들, 등대 기법과 캔들에 대한 적용으로 매수 타점을 명확하게 잡아가고 싶은 분들은 제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에서 1시에 바이앤셀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매주 목요일, 금요일 애프터 마켓 22시, 금요일 날 22시 마켓 위너 시간에 집중해 보시면 이 등대 기법과 캔들을 통해서 공략하는 종목들 매일같이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상승하는 종목들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종 공략주 보기 전에 잠깐 우리 어떤 것들 볼 수 있는지 우리가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략주 시간입니다. 이 공략주 시간 어떠한 종목들을 공략할 건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헥토 파이낸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블록체인 보안 전문 기업인 자, 이 기업과 스테이블 코인 지급 결제 사업을 통해서 MOU를 맺었어요. 자, 중요한 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핫한 이슈인 만큼 이 종목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몇 종목이 안 돼요. 우리가 뭐 카카오페이부터 해서 몇 종목이 안 되는데 이런 몇 종목이 안 되는 종목 중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이죠. 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알리 거기다가 메타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과 B2B 결제 사업을 확장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 종목이 자기 주식을 182억 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신사업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자, 최근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6월 달에 12,500원에서 무려 34,000원대까지 약 200% 이상, 무려 한 270% 가까이, 260% 정도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이어졌다가 자, 상승 1파, 2파, 3파까지 나왔어요. 거기서 하락 1파의 첫 번째 초입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는 상승 캔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 등대 기법 중에서 추세를 전환한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해당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요. 매수가는 23,500원 이하, 목표가는 25,600원, 손절가는 29,9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대한제강입니다. 자, 이 대한제강의 경우에는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이후에 자, 가스관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이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몇 가지 안 되는 카드 중에서 조선업의 협력, 뭐 방위비 증대, 거기다 뭐 기업의 투자 거기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강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5년도부터는 철근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업황도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계절적 성수기로 2분기부터는 판매량의 증가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볼까요?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어왔던 제가 차트가 너무 길어서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쭉 이어졌어요. 이어지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2025년도 6월부터 이어졌던 이 하락 추세를 이어보면 삼각 수렴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죠. 수렴의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한 번 더 리테스팅을 거친 다음에 오늘 장중에 한 번 더 뛰어 올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하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이 종목 매수가는 16,330원, 1차 목표가 17,700원, 손절가는 15,000원 기준 잡고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 등대 기법뿐만 아니라 캔들로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혼자서 매매하기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 내가 매수 타점 아무리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도 이걸 이해하고 나서 적용시키는 게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방송에 나오는 시간대 한번 쭉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시작이 되는 바이앤셀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거기다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애프터 마켓과 매주 금요일 22시 밤 10시에 마켓 위너까지 함께 인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 생방송 꾸준하게 시청해 보시면 제 직접 등대 기법으로 함께 공략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도 직접 여러분들의 손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연습 꾸준히 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이란 목적지까지 안전한 항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여러분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매주 월요일 날 7시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